자,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세부적으로 종목에 대한 키워드 정리해서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용조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을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시장 상황 질문 드리고 종목으로 한 걸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의 하락폭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그리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위원님. 예, 저도 뭐 특별한 내용을 모르다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회자되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국내에 1시 한 40분경에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게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에 보면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지금 이제 중국 업체의 미시간의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을 승인을 했고요. 규모는 약 한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정도로 24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정부의 미시간 주정부의 보조금까지 확보됐다라는 뉴스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한 어떤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할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속보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일단 전달해 드리고요. 더욱 추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물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중국을 제끼고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고, 거기에 따른 밸류 계산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슬그머니 손을 갑작스럽게 잡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작아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못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중국 업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오게 된다라면 무시무시한 경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겉모습이 비슷한다라면 그 뒤로 가는 것은 가격 경쟁이죠. 그런데 중국이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우월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지금 2차 전지들의 하락세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관망이 최선일까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팩트 체크를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일단 이게 만약에 팩트다라고 한다면 단기 관리를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들, 물론 이제 공장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투심이 불안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겨놓고 밀리면 다시 산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것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들을 좀 모색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조금 더 나오는 대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자리라 본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계속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의 낙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제2의 SG 사태인가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무더기 한가에 대한 우려도 안고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 상단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오늘 이제 제2의 SG 사태라고 불리는 일단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또 하한가가 대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불안감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CPI 지수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주변국들에 대한 이런 긴축 기조들과 또 7월부터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전년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 그 폭이 또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 하반기 때 또 CPI 지수들이 또 상승력이 나올 수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추가적인 만약에 긴축의 기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은 사실 이제 기술주들이 좀 끌어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의 조금 부담스러운 좀 이슈가 있는 상황에다가 앞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의 일단 좀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가지 섹터 모두 다가 이 좀 지수의 상승에 큰 영향을 줬고 이 지수 상승을 끌어왔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수 흔들림과 동시에 튀는 쪽도 있어서 이쪽에 대한 대응도 추가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이전부터 식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테마 성격이 일단은 짙은 영역이긴 합니다만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AS를 여기서 좀 먼저 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5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신고가 터치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받아본 종목 신성홀딩스 역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수 흔들림과 더불어서 식량 관련주가 한 번 더 오후에 튀고 있다? 그건 어떻게 저희 보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상 이제 계속적으로 식량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51%보다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종목을 그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때가 이전에 같은 자리에서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19,000원대까지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곡물 트레이딩도 하고 있지만 또 소금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쪽에 상당 부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인상가가 좀 과열권에 들어갔고 후발 주자에서의 좀 대장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뭐 양지사 같은 종목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이제 사료곡물 쪽이거든요. 먹는 쪽. 왜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요. 또 시애틀 항구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호케 항구에 대한 이슈들 뭐 러시아에서 지금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제 전략 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상 사료곡물 쪽에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로는 이제 신성홀딩스가 움직였지만 뭐 저는 기타로 뭐 그전에도 또 소개드렸던 뭐 사조동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안 올랐던 종목군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육계나 돈육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여파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늘 일단 상한가에 방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상이 풀리지 않으면 당연히 다음 거래일까지 좀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기간까지 끌고 가면 단기간에 거의 100% 이상 주가의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림이 어디를 필두로 나오고 있는지 그 요인이 뭔지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림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종목 중심으로 키워드를 선정하긴 했는데 시장 관점에 좀 맞물려서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볼까 했는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건 전고체가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도요타바 이슈가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흔들리면서 2차 전지의 충격파가 가해진 상황입니다. 전고체 관련주로 뜨던 종목들도 지금 상승폭이 좀 반납된 구간이고요. 역시 영향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지 이쪽 먼저 봐주세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기반으로 특히나 또 수산화 이제 이 배터리 쪽의 대장이죠. 애경 케미칼도 지금 14%대 좀 상승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이소학 같은 경우는 뭐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이 워낙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래 정지에 따른 좀 이제 대체 수급이 들어온 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16%대 물론 상한가에서 밀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투심이 좀 눌리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2차 전지의 수급에서의 좀 이슈나 모멘텀을 좀 부각시키는 주 요인이 에코프로 그룹주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좀 강력하게 눌리면 일부분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시장도 약간의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약간 뭐 일부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의 좀 현금을 확보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현금 비중 확대는 제가 뭐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주시는 걸까요, 본부장님?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또 단기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력이 나오면서 좀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2차전지 투심에서는 약간의 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부분을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시장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또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철강, 화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사실 어제 환율의 급변동과 연동된 게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메시지, 향후 기대감이었거든요. 오늘 오전만 해도 그랬고요. 분위기가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비빌 언덕으로 이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경기 민감주도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전에 중국 뭐 기대어서 무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접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지금 상황을 목도하셔야 될 것은 경기 민감주의 상황과 중국에 기대서 경기 민감주를 보는 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철강, 화학, 반도체는 제가 논의를 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대부분 좀 해결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아직은 뭐 경기가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수입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들여왔던 철강과 화학을 이용해서 수출을 해왔는데 지금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은 없고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우리 것을 가져다가 수출을 해왔는데 우리 걸 가져가지 않고 수출이 늘었다라는 데이터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 자체적으로도 화학과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반도체는 일단 뭐 상황들에 따른 논리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뭐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잘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나면 미국이 결국 피봇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이들을 이끄는 것은 성장주죠.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성장주들이 미국 주식을 이끌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그러면 주식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 저는 기준점이다라고 봤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어떠한 신호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뭐 한 4% 정도 가까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차트를 보던 어떤 걸 보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가는 정도다라는 이해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도 이 정도들은 다 올라왔고요. 해운주도 이 정도는 다 올라왔죠. 한 가지 이제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그럼 철강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2차전지에 밀리면서 같이 밀리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쪽으로 본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로 같이 봤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경기 민감주와 관련해서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처럼 중국으로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허들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질문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역시 흔들리는 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전에 강했던 쪽도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건 앞서 전반적으로 이 기간 가격 조정이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는요,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으니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경계가들을 높여야 되는 타이밍인지 궁금해요. 사실상 경계감을 높일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거나 혹시나 그 부분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긴 터널이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용 기간 자체를 좀 상당히 길게 잡으셔야겠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 끝까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모아 가신다라는
유지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뭐 지금 특히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좀 나름 선방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기초 소재 쪽에서의 좀 이벤트도 있었고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성수기들이 뭐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성수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턴어라운드 기조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민감주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종목군들은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는 뭐 경계감을 크게 확대하시기보다는 이제 운용 기간에 따라서 사실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기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봐야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이쪽 강한 흐름이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SM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JYP 엔터는 상승폭이 반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빨간불은 켜내고 있네요. 자, 엔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회의감이 짙어진다면 엔터로 시선이 더 가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이전부터 엔터에 대한 타이밍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수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면 엔터 보는 시각 조금 더 위로 열렸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역시 좀 챙겨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시장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보다 이제 더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급속도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과연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또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단 변동성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변동성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엔터 얘기하지만 이차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차전지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모멘텀들이 튀어나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지, 밸류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미래 실적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것들까지 일단 머리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JYP 엔터에 대한 기준점은 여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이제 SM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되고 나면 저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소속 가수들의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굵직굵직한 악재도 좀 나오긴 하겠죠. 일부 이제 가수들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뭐 빌보드에 못 올라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노래들이 흥행을 못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그동안에 엔터주를 못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아니다 싶긴 합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난다라면 충분히 엔터가 다시 재매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4사 중심으로 봤을 때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YG와 같은 경우는 지금 2.87% 4사 가운데 눈에 띄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술적 차트 보시는 분들은 21선 이탈하면서 지금 위험하다. 지금 8만 1,000원까지 내려와서 많이 열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YG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과 함께 전반적인 엔터에 대해서 지금 반응도 알려주세요. 뭐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것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요 아래쪽에 있는 갭까지도 사실 하방이 열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이슈의 무게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탈 같은 경우는 좀 기업 입장에선 타격이 좀 큽니다. 게다가 만약에 지수에 눌림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수세가 조금은 악화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YG엔터라든지 기타 이제 종목군들이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좀 안 좋은 이슈가 없는 기업, 예를 들면 JYP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하이브 쪽으로 오히려 수급들이 쏠리면서 종목별 좀 차이가 나타날 확률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눌림 현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엔터사들의 과거의 흐름들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요. 일단 올해 전망치만 보더라도 뭐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뭐 앨범 판매라든지 오프라인 콘서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아티스트 브랜드력 굉장히 높죠. 뭐 최근에 이제 신인 아티스트, 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지 않았던 50/50도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뭐 뉴진스라든지 최근에 데뷔한 그룹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브랜드력, 가치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고 해당 섹터는 실적주로 보셔도 전 충분히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의 조금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컨텐츠 이런 엔터 그리고 게임 이런 쪽이 또 오히려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뭐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는 좀 차이롭게 봐야 되겠지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계속적인 좀 우상향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콕콕 집어서 정리 받아봤습니다. 저희 키워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싶어서요. 일단은 시장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실적 베이스인 엔터 괜찮냐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럼 여기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 빠지지 않는 섹터죠.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사실 연초 대비로 많이 올라온 자리입니다만 지금 지수에 대한 불안감 많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만한 쪽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 질문 방산 쪽 드려볼게요. 실적 베이스이긴 합니다. 기회 요인을 기다려볼 만한 자리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방산 쪽 봐야 될까요? 결국 방산은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죠. 네. 한동안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우리 이제 K 방산에 대한 수출 트리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더딥니다. 이제 방산주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좀 한계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제 폴란드 이후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방산에 대한 영업이익률의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수주 잔고도 막대하고요. 그런데 한계라고 본다라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일 때까지는 주가가 새롭게 움직이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겠지만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현재 수준에 있어서 수주 잔고가 이제 따박따박 긴 시간 동안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급해지시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 좀 지루한 그런 느낌들을 좀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2022년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당시 지수가 상당히 이제 흔들렸을 때 그때 뭐가 이제 보였냐면 그래도 이익 나는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의료 기기들이 2022년 초반에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산주들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게 많은 정말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니네 이익이 나는 건 알지만 니네 걸어가니까 난 뛰어가는 주식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뛰어가는 주식들이 쉬워지면 걸어가는 게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땐 오히려 경기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방어주라는 게 단순하게 유틸리티가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이익이 찍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주식들이 오히려 경기 방어를 한다. 정말 방산이 나라도 지키지만 우리 주식시장도 지키는 하나의 또 바로미터 역할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방산주의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방산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저희 키워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적 턴어라운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의 섹터라서 경기 민감도 쪽에선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했었고요. 조선주도 이런 관점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온다면으로 가정을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더 가진 구간에서는 손을 뻗어도 될지 조선주 그래도 오늘 지수 대비로 견조한 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본부장님께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응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업에 대해서 두 종목이나 언급을 좀 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는 뭐 앞에 영업이익 흑자로 된 기업들은 다 좋게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조선업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인력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후판 관련된 부분들, 세 번째로는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인력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부분으로 해소를 해
해갈 텐데 이건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단기간에 해소가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거보다는 지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좀 약간의 좀 발목은 잡겠지만 좀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판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3번이 연달아 올랐는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호판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대신에 신조선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수주량인데 조선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주를 이미 받아서 해당 부분이 좀 반영이 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황산화물을 줄이는 과정부터 이제 환경 규제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후 선박들은 운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적인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친환경선인 LNG선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고부가선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노후 선박들은 계속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업은 뭐 거래대금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커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2분기에서 만약에 뭐 분기 적대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좀 그 안 좋은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고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남은 시간까지 어떤 관점에서 대응할지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이야기 듣고 그리고 원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0선까지 코스닥 지수가 내려왔어요. 지금 물론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양극재 관련해서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에서는 외국계 증권사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전부 다 사실 확인 맞는지 이게 소문인지 아닌 팩트인지는 챙겨봐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서요. 오늘 오후장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막판까지 방향성 좀 제시해 주세요. 사실상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857선까지는 저는 뭐 일단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차전지 쪽이 워낙 강력하게 하방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다음 거래일만 빠지더라도 요 정도 선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좀 기간 조정이 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는 약간의 좀 이제 몸짓을 좀 줄여 나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떨어지고 나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자 라는 의견들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또 FOMC에서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쪽이 또 흔들리면은 전체적인 투심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도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오후장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지금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0.6% 정도 빠지만 코스닥은 2.6이나 빠지게 되죠. 더군다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도 셀 업체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일단 조금 안정권에 있다. 우리가 일단 FOMC를 좀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고점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쪽이겠죠. 코스닥 쪽에서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뭐 폐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팩트가 중요하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팩트가 일단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흔들리는 투심이라는 거죠. 이 투심에 관련된 부분들이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일단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내려주기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대로 움직이셔야지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라 말아라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 된 거죠. 한쪽으로 보면 고밸류를 계속 외치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 보면 미래 성장성을 외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이즈가 생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흔들리고 있지 코스닥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쪽을 보셔야 되겠고 오늘 뭐 5종목 하한가 들어간 것은 그건 어떤 개별 종목이고 개별 이슈인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판단이 나겠죠. 다행히도 이제 SG와 같이 어떤 반대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도 어차피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거는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뭐 깜짝 놀랄 정도지 다른 것까지 끌어내리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면 2차전지 소재 쪽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해서 저희 원픽까지 위원님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도 관심권에 둘 만한 쪽이 코스피 대형주 중에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하나오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5% 가까이 빠졌죠. 유일하게 좀 길게 빠졌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합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이제 재밌는 생각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드디어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됐지 않았습니까? 일단 조선사 중에서 아직도 이제 적자 폭이 그나마 좀 큰 거예요. 한 500억 정도 1분기에 적자를 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벌써 흑자 전환됐고 하창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흑자 전환된 거죠. 하나오션이 왜 적자였을까? 그리고 이제 대우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에서 하나로 넘어온 상태에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인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한화로 가져옴으로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모멘텀, 시너지 효과는 이제 중기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재벌 기업들을 볼 때 이 재벌 기업들이 움직이는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또 현대 글로비스와 관련된 것들도 현재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글로비스가 그 폐배터리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 때문에 어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화도 이제 자신들이 편입시켜 놓은 조선사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게중심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다양스럽게 흑자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시장 바라볼 관점과 함께 종목 들려주세요. 지금 시작이 될 만한, 대안이 될 만한 종목들을 미리 제시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오늘은 이때까지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던 석유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뭐 지금 당장 매수했을 때 단기간에 운용 수익은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뭐 한 운용 기간을 1년 이상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대라면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 소재 쪽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또 이제 스프레드 가격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마진율 부분들은 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품 가격이 일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운송비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요거에서도 이제 스프레드 개선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화학업종도 이제 뭐 한 6월 달 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바닥권으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정유 부분은 이미 이제 정제 마진이 좀 바닥을 넘어간 것처럼 이제 기초 쪽에서는 충분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가장 이제 바닥 라인 부분에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은 이제 수요가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뭐 대규모 부양책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천천히 이게 보시면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2분기부터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신성장투합 포함한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17만 2천 원부터 17만 8천 원까지 여기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22만 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적인 목표가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9만 3천 원에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3천 원으로 사실상 가격적으로 좀 부담은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 요 바닥권에서의 또 하단 라인을 좀 강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셨다가 다시 더 밑에서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큰 구간에서 고민이 많으실 부분들 콕콕 집어서 최대한 커버하려고 좀 노력했는데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타 하차관 본부장 차영주 M10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